자녀한테 네. 그래도 좀 내가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은데 네. 그런 상속이나 네. 증여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모은다는 거고,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산을 이제 증여하는 또는 이전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데, 네, 뭐 나의 부모님한테 받는 걸 내가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주는 것도 뭐 그 범위 안에 포함될 텐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범용적인 툴이 있기는 합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그래도 좀 세금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어떤 계획들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녀가 100% 주주로 만든 법인에 부모님이 20억을 무상으로 대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네, 법정 이자가,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그냥 4.6% 이자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1년 이자가 9,2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했기 때문에 그 9,200만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주주인 자녀가 예를 들어 그 100%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법인이 받은 이익이 9,200만 원이라서 1억이 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주주한테 가는 증여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에요. 그래서 네. 두 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부모님이 20억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했을 때 아까 이자가 9,2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네. 근데 거기에 지분 비율을 또 고려를 합니다. 각각이 약 4,600만 원의 이자의 혜택이 있다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들인 증여로 과세되는 게 없죠. 근데 거꾸로 계산하면 자녀가 법인의 주식 지분을 50%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40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줘도 자녀들이 증여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그 돈으로 그 법인의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법인의 자산이 곧 주주인 자녀의 자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좀 세금을 좀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제가 만나 뵈는 대표님들은 법인 사업자도 많이 있으신데 네. 개인 사업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이제 시설업 하는 체육 쪽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법인으로 전환을 했었을 때 장점이 어떤 거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실제로는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법인으로 했을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면 법인의 자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혹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의사결정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법인의 사업 목적에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내 개인,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법인의 자금을 개인화하는 데는 조금의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법인 전환할 때 영업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법인에게 팔면 그 법인에 있는 자금을 낮은 세금으로 대표님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이렇게 영업권을 사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게 절세에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만든 개인 사업자의 권리금을 측정해서 법인에게 파는 건데 네. 그렇게 측정된 영업권, 그 금액에 예를 들어 1억이 측정이 됐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개인 사업장을 법인에 팔면서 1억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의 돈을 받았으니까 소득세를 내야 될 텐데 그쵸. 1억 전체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60%는 비용으로 인정되고 40%, 즉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소득세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법인은 1억이라는 돈을 대표님에게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업권이라는 1억짜리 무형의 자산을 산 거기 때문에 네. 1억 총액에 대해서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처리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영업권 금액의 40%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그 총량에 대해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법인세도 줄이고 소득세도 줄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인에 있는 자금을 그래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네네. 개인이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보통 성실신고 대상이라서 연매출 5억 정도 넘어가면 이제 그렇게 대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때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좀 추천하시나요? 법인 전환 시점은 그래서 매출이 성실신고 매출을 넘어서기 전에 네. 이미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9천만 원을 넘었을 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영업이익이 9천만 원을 넘으면 좀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나의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9천만 원이 넘으면 정확하게는 8,800을 넘어서게 되면 소득세는 35%, 지방세는 3.5%. 그래서 실질적인 세 부담률이 38.5%에 해당이 되고 건강보험료 약 8%를 합치게 되면 4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좀 높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개인 사업자도 사업자 카드로 등록을 해놓고 네. 또는 뭐 법인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는. 네. 그러면 카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백화점 가면 안 되고 네. 뭐 병원 가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또 피부과에서 그것도 결제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원칙은 사업용 카드는 나의 사업과 관련되는 곳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네.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네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 지갑에 카드가 여러 장 있고 네. 내가 결제할 때마다 그걸 고민해 가면서 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무를 보통 뭐 워킹데이라고 하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업무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쉬고 네. 출장을 가면 또 그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뭐 평일과 주말 이런 걸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들한테 백화점 가서 뭐 어떤 선물을 사준다 하는 것들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백화점에서 그런 선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백화점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조금은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병원, 약국, 미용실은 결제하셔도 실제로는 비용 처리가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냐 아니냐를 먼저 기준으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직원 내가 요즘 너무 피부가 푸석해졌다. 네, 네. 피부과 가서 뭐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장님들은 네. 그 인스타에 네. 비공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진짜로 실제로 백화점에서 가방이나 이런 고가의 어떤 상품들을 사서 직원들한테 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 괜히 그런 걸로. 그러면 네. 뭐 백화점에서 결제했다고 해서 뭐 세무사 쪽에서 이제 삐용삐용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쵸?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말씀 주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가 그 세무적인 용어로는 소득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쉽게 영업이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영업이익률이 업종 평균 대비 너무 낮아서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신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들을 예전에는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보다 적격증빙 비율이 몇 %이냐 아니냐를 좀 보통은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용카드도 실질적으로는 적격증빙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로 나의 모든 비용, 거기에 플러스 인건비로 모든 비용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로 적격증빙 비율은 100%이기 때문에 네. 세무서에서 뭐 문제 제기할 거는 없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골프장도 가면 안 되고 막 이런데 골프는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네네네. 그런 거는 다 괜찮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사진으로 남겨놔야 돼요? 네. 불특정 다수랑 어떤 행사나 한다. 그럼 네. 이제 광고 선전비로 보고요. 네. 내 고객님들과 뭐 어떤 골프를 치러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접대비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고객님들과 함께 또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친목을 위해서 골프장을 갔다라고 네.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비용을 어느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느냐. 그래서 정상적으로 접대비로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를 했다면 접대비 한도, 네네.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기준은 3,600이죠, 1년에. 3,600까지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그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네. 비용 처리가 다 안 된다라는 표현들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장실장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자꾸 국민연금 계속 내라고 재촉하는데 네. 막 압류 나온다 막 이렇게 막 자기를 협박한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장시장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국민연금은 네. 네, 의무이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내시는 게 근데 네. 개인 사업자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사업소득이나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소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런 자산이 없으면 아무런 자산이 없으면 자산 없으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류할 자산이 뭐라도 있으면 그 압류가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죠. 뭐가 없을 때 이제 그쵸.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있을 때를 또 생각을 해야지. 뭐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연말이니까 뭐 퇴직연금을 네, 네. 무슨 뭐 어떤 계좌에 넣어 놓으면 뭐 또 소득세가 또 증빙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랑, 네. 그리고 그게 정말 좋은 건지에 네. 대해서 한번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그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신 다음에 그 해당하는 볼륨만큼 입금을 하시면 그 5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그러니까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줄일 수는 있다.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개인연금, 그냥 일반적인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도 일정 정도 볼륨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대표님들 성향에 따라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돈이 묶이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선택을 안 하시고, 돈이 묶여 있는 것들이 어쨌든 내가 나중에 노후에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축하는 느낌으로 가입하는 것도 나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입하시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게 퇴직연금 개념보다는 어쨌든 그 개인연금 같은 구조네요? 못 빼는 거네요? 퇴직연금에 들어간 돈은 실제로 퇴직할 때만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연금의 형태로 받을 때만 세금이 좀 낮은 거고, 네. 일시에서 찾아올 때는 또 세금이 또 조금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IRP? 네, IRP. IRP 같은 경우가 이제 연금 그런 그 통장이잖아요. 퇴직연금 통장을 네. IRP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막 주식도 사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네. 좀 그거는 대표님도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 네, 성향에 따라 다르시고, 그리고 뭐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